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있는 백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암이라는 게 결국은 이전에는 불치의 병이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성기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오늘 대장암 진단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 받으신 분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그런 게 궁금할 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하는데 성기능 같은 거 고려를 안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또 한국인이 5대 사망 원인 이런 거 보면 압도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세계 대장암 발병률 보면 한국이 굉장히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거를 알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황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런 대장암 환자들이 빠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생기고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비교적 건강검진도 요즘 많이 하시고 또 내시경이나 이런 진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기에 진단도 되고 좀 더 정확히 진단도 되고 그다음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도 치료 방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돌아가셨던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치료하고 결국은 살아나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분들이 살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장암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최동원, 박철순 이런 분들부터 앙드레김도 있고 김자옥 씨도 있고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장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장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어쨌든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황 안 되고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없으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잘 치료가 되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 대장암 걸린 한국인 유명인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이런 분들도 대장암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국인, 대장암, 유명인 이 세 가지 정도 이름 단어로 찾아봤더니 그 대장암 걸린 유명한 분들은 안 걸리고 이렇게 좀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이렇게 자꾸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성함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분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 및 또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잘 찾아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암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웬만하면 산다는 거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느냐는 게 문제인데 이런 행복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 치료를 하는데 성기능이 왜 이상이 생기느냐?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생활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우울해지고 기가 팍 죽고 이러니까 일단 심리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반 내 성기능에 관련된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골반 내 성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의 주행인데요. 방광과 직장 바로 뒤에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거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도 역시 신경과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얘를 수술을 하는데 얘네 이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안 되기도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발기에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같이 손상이 돼서 아무래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치료 시에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는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생기고요. 일단 이제 발기가 안 됐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장애라고 해서 본인은 사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 잘 안 나오는 이제 윤활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윤활장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인용품점에 가서 그냥 러브젤 달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젤리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고 실제 질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인용품점에 가서 사기가 좀 민망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왓슨스나 이런 그 화장품들 파는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도 그냥 아스트로글라이드 주세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병에 팝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활장애는 없으신 분들은 문제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땐 그냥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발기부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돼서 사정까지의 관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뭔가 흥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발기가 되고요.
이제 사정을 한 다음에 발기가 줄어들면서 이제 극치감을 맛보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발기라는 거는 주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풍선과 같습니다. 말려있던 게 바람 한번 쭉 불면 펴지는 것처럼 결국은 발기라는 거는 피가 쏠려서 풍선에 피가 쏠려서 풍선이 커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머리 쪽에서 발기를 좀 해야겠다, 흥분했다,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허리에 있는 척추를 통해서 음부신경을 통해서 음경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신경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동맥에서 피가 음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피가 들어가니까 풍선이 커지죠. 그래가지고 음경이 커지고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자 이제는 계속 커져 있으면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빠져나가라 하고 이제 피가 빠져나가라고 명령이 되면 다시 이제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시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 이제 정상적인 발기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 수술하고 나면 이거에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망가지면은 당연히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발기부전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방광과 여기 직장 사이에 이렇게 혈관총이 있는데 이런 혈관총들이 망가지면은 아무래도 발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아까 황대웅 선생님이 계속 사진에서 보여주셨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막 명확하게 보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냥 지방 속에 파묻혀 있고 워낙 가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혈관이 있는 것, 이런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할 때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회음이라고 해서 변주머니 차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성기능 장애가 얼마나 생기냐라고 했는데 좀 그래도 수술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수술 좀 하신다는 분들이 나 이만큼 수술했더니 이 정도 생겼어 라고 보고를 했는데 한 15에서 92%, 사정장애도 한 30에서 한 70%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변주머니 안 차고 그냥 비교적 살리고 본인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해도 한 70%에서 사정장애도 한 9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성기능 장애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좀 옛날 자료고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해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게도 됐고 그다음 이제 수술을 워낙 많이 하시는 우리 황 선생님처럼 대가들도 있으시면 이제 결국은 그런 거에 경험이 쌓이시면서 그런 걸 최대한 살리면서 수술하고 물론 일단 암 수술이니까 정확하게 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만 암을 치료하면서도 얘네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기술들이 좀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성기능 장애가 한 30%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원래 수술 전에는 좋으셨던 분이라면 수술 후에도 대부분은 좋으시다는 겁니다. 원래 수술 전부터 안 좋으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물론 당연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경이나 혈액 손상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암 때문에 생긴 불안감, 스트레스, 그 다음 이제 변주머니를 차시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이 이렇게 됐으니 무슨 성관계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시면서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더 대장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거야 고치기 힘들지만 마음이 망가지신 것도 물론 마음에 조금 속상해서 그런 거라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치료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잘 치료가 된다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최근에는 좀 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남아있는 기능을 빨리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손상된 부분은 그 사이에 회복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인 약이 해피드럭이라고 해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요.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가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 제일 잘 아시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이 있죠. 참고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는 세계적으로 개발된 약이지만 자이데나 엠빅스 이런 거는 한국에서 개발된 약입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다양한 종류의 이런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약들은 관계각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은 조금 약했던 분이라면 거의 정상에 가깝고 잘 안 드시던 분들도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단 이 약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복용 후에 반드시 시도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불난데 기름을 끼얹어야 불이 커지지 기름만 넣고 아무리 기다리셔도 불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셨으면 꼭 반드시 시도를 좀 하셔야
아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실 수 있지. 약 먹고 발기되면 해야지 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대로 주무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꼭 시도를 해야 효과를 보는 약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갖기 전에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약이 5종류의 약이 있고 또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는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비아그라는 한 30여 개 나와 있고 시알리스 복제약은 한 40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제일 많이 팔리는 한 10개만 들고 온 건데요. 참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뭐 제일 많이 팔리는 88도 있고요. 바로그라, 네버다이도 있습니다. 제대로필, 샌돔, 타오르, 토네이드, 진짜 먹으면 굉장히 강해질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름도 참 한 3, 40개씩 약이 나오니까 우리 약이 뭔가 딴 거보다 좀 다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참 다양하게 이름을 짓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어떤 약을 쓰셔도 다 효과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약들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내가 암 치료 중인데 이런 약 먹으면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 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이제 정상적인 삶에서 암의 치료를 통해서 암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 때문에 이미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정상인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내가 뭔가 정상적인 성행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살게 됐구나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약을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꾸 시도를 해야 남아있던 성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 망가졌던 부분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도리어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발기에 관련된 부분 말고도 이건 기본적으로 음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들어가는 풍선과 같은 구조라서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쪽에 피를 쏠리게 해주는 피를 이게 잘 돌아다니게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치매도 좋아지고 심장에도 좋아지고 좋을 게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도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도리어 그런 거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는 지금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를 혈액순환 촉진을 해준다고 먹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 정도 있는 분들도 이 약을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을 매일 먹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약들을 드시면 소변 보는 거에도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한테 먹었을 때 소변 보는 걸 좋게 해준다는 효과도 있어서 성기능도 좋아지고 소변 보는 것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럼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음경 재활이라고 그래서요. 재활이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시면 이제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시던 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눌하게라도 어버버하게 말이라도 하시고 조금 불편하게라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걸으실 수 있는 것처럼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기기전 능력도 처음에 수술 같은 걸로 나빠지셨다 하더라도 그게 천천히 좋아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초반에 그렇게 뇌출혈관 같은 거 쓰러지셨던 분들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면 나중에 신경이 돌아왔어도 몸이 굳어서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발기부전도 뭔가 나빠졌을 때 빨리 남아있는 걸 유지하고 계속 좋아지도록 뭔가 재활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만히 냅두면 결국은 그대로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1997년도에 처음 전립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경에 주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발기를 막 시킨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더니 3분의 2가 67%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둔 사람은 20%, 5명 중에 1명만 좋아졌다는 겁니다. 초반에 빨리 이런 것들을 발기를 억지로라도 자꾸 시도를 하면은 빨리 이게 아무래도 성기능이 잘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진공압축기라고 해서 부항 뜨는 기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발기를 시키는 치료를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들을 저용량을 매일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런 재활이 잘 돼서요. 요즘에는 치료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 그러면 바로 이 음경 재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치료 받으시면서 비뇨기과도 좀 같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이거는 카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굳이 히알리스 오리지널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매일 먹으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알약이 이렇게 한 판에 7개씩 14개씩 이제 2개가 이제 한 달치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밤에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관계를 좀 가져야겠다. 그럼 이제부터 약 먹어요. 약 먹고 2시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을 매일같이 하나씩 드시면 저는 아무 때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위기 왔어?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처럼 아무 때나 미리 약 먹고 뭐 이런 시장 없이 항상 기본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안한 성생활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소변 보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타민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먹는 그 약 말고도 또 남성 호르몬 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이 남성 호르몬을 보강해줘도 굉장히 성기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움츠러들었던 마음도 좀 이제 펴지는 것 같고 막 기력이 넘치는 것 같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지방은 뱃살은 좀 빠지고 근육이 좀 생기고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물론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신 분들은 굳이 호르몬 제제를 쓰실 필요가 없지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이게 젤 같은 제제도 있고 테이프로 붙여서 한 2, 3일간 여기 이렇게 붙여만 놓으면 거기서 천천히 녹아 나오면서 한 3일 정도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해주는 줌도 있고 요 놈은 이제 네비도 주사라고 그래서 한 방 맞으면 3개월 동안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주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제 그 올림픽하고 그때 박태환 선수가 맞았던 남성 호르몬 주사가 바로 이 네비도 주사입니다. 여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맞았다고 주장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긴 없었습니다만은 뭐 박태환 선수가 생각해 보시면 20대에 뭐 운동해가지고 엄청나게 몸도 좋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맞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받고 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실제로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기력 떨어지신 분들은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력이 떨어지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비뇨의학과 오셔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 체크해보고 맞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발기를 먹는 약으로도 발기가 안 된다. 근데 먹는 약은 한계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먹어서 온몸으로 이 약효가 퍼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효가 사실은 음경 쪽에만 작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먹으면 온몸으로 퍼지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음경에만 피가 쏠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피가 쏠립니다. 다른 데 피가 주로 어떤 데 쏠리냐면 눈에 쏠리기 때문에 비아그라나 이런 약들을 먹으면 잘못하면 눈이 좀 충혈될 수 있고 얼굴에 쏠리기 때문에 또 예민하신 분들은 술 먹은 분처럼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또 머리 쪽으로도 조금 혈관이 쏠리기 때문에 약간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피가 안 가는 것보다는 많이 가는 게 더 나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약들 먹어봐야 약효가 한 4시간 정도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약 먹는 약으로는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음경에만 들 거라면 음경에 주사를 직접 놔주면 조금만 놔도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고 음경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경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도 발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되시긴 됩니다. 이 주사를 놓으면. 단 주사를 매번 병원에 와서 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본인이 직접 놓으시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그렇지만 먹는 약으로도 안 되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진공 펌프를 씁니다. 이 진공 펌프에다가 음경을 넣고 여기 펌프질을 해서 음경을 확대시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부항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항을 뜨면 등에다 부항 뜨시면 밋밋한 피부도 쭉 올라오죠. 근데 그걸 음경에다 대고 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껍데기만 있어도 100% 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이게 사실은 기구가 생각보다 조금 비싸요. 이게 뭐 생각해보면 구조상으로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욕심껏 이게 부풀리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풍선 부풀리듯이 부피는 건데 너무 욕심껏 부풀리면 음경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풍선 터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게 미국산 좀 제대로 된 제품은 조금 고가고
이제 그런 거를 복제한 저렴이 중국산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까지 부풀려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너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저렴이 제품 쓰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인증돼 있는 의료기기 상사에서 사실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펌프마저도 나는 좀 그렇다 하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음경 보형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 물주머니가 있고 그걸 옮겨주는 펌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음경에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물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물주머니에는 물이 없다가 여기 이 바에는 물주머니가 없다가 물주머니에는 물이 없다가 관계를 가져야겠다. 그럼 이제 이 음낭에 들어가 있는 펌프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탁탁탁 해주면 물이 이쪽을 빠져나가서 이쪽을 통해서 커져서 여기가 이제 발기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옆에서 보시면 물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음경이 커졌다가 다 관계가 끝나면 그 물을 빼서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껍데기만 있으면 된다. 대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안에 내용물을 다 긁어내고 이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겉에만 내 거지 속에 거는 전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기는 다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선택하셔야 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장암 치료에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성기능 장애는 윤활제 정도만 쓰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발기부전과 사정 장애가 있는데 대개는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일시적이고 대부분 회복도 잘 되는데 거기에 약물 치료도 잘 되고 주사제도 잘 되고 거기에 펌프나 보형물로 치료하면 정말 100%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기왕이면 자기 걸로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초기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가능하면 빨리 음경 재활이라고 해서 수술이든 치료든 뭐가 되는 즉시 바로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불용설이란 말이 있죠.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린이 처음에 목이 자랐는데 짧았는데 먹이 먹으려고 계속 목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길어졌다고 하죠. 발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키고자 하고 자꾸 쓰셔야 기능이 남고 안 망가지고 하는 거지 가만히 계신다고 하고 있으면 안 지켜집니다.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욕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 같은 건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내 자녀를 남겨가지고 계속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정 행복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이런 얘기 들으시면 황당무계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이제 잘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잘 치료하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른 문제들은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성기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치료하자는 의지만 있으시면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 조기에 치료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잘 치료받으시고 그다음 인생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